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그 사람. 신이 이미 정해둔 운명의 짝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거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짝이 맞는지 흔들리신 적 있으시죠? 마음신타로에서는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는 신령님들의 기운을 빌려 이 인연의 결을 짚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끌리는 번호 하나를 심호흡을 3번 한 후 1번부터 4번 중에서 골라주세요. (1번) 분들 갑니다. 카드를 딱 타니까 불이 올라오는 자리가 보여요. 가슴 한가운데서 작은 불씨가 이미 지펴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담담하게 일상을 살고 계시지만 속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조용히 달궈지고 있는 기운이에요. 인연을 묶어주는 손길이 이미 여러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따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카드는 성향 자리에 대신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직관이 예리한 사람을 가리키는 자리예요. 1번 분들은 사람을 볼 때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가슴에서 먼저 느낌이 오는 분들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처음 마주친 자리에서 이미 감을 잡아요. 그 촉이 한 번도 크게 틀린 적이 없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아십니다. 말로 설명은 못해도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진짜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싶으면 결국 그 자리에 남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연애에서도 이 촉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소개 자리에 나갔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쇠가 쇠를 알아보듯 여러분의 직성이 내 짝의 기운을 먼저 감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과거 자리에 호법 동자가 나왔어요. 이 자리는 1번 분들이 지나온 인연의 발자취를 짚는 자리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앉았다는 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무방비로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막아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혼자 힘든 시간을 버틴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잘못된 인연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혀 있었던 분들입니다. 결혼해서 오래 산 분들은 이 카드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스쳐간 인연들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 사람과 끝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직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올 것 같던 인연이 막판에 틀어진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진짜 짝을 지키기 위해 막아준 손길이에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내에서 엮일 뻔했던 사람이 있다가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 기억이 있을 테고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잠시 쉬고 계신 분들은 외로움에 기대려던 상대가 알아서 멀어졌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어긋남이 1번 분들 앞길을 깨끗하게 닦아놓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한 번 더 꺾이는 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기운 자리에 신호 동자가 떴어요. 이 카드는 신이 지금 1번 분들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상하게 반복되는 꿈이 있거나 잊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지나가다 들은 노래 가사 한 줄이 유독 가슴을 찌르는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다 신호예요. 평소 같으면 흘려보냈을 장면들이 요즘 따라 의미 있게 와닿는 건 여러분의 감각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요즘 누군가의 얼굴이 자주 떠오르거나 예전에 알던 사람이 꿈에 등장했을 수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거나 반대로 지금 이 관계를 더 깊게 들여다보라는 신호가 오고 있을 겁니다. 이 신호를 바보같이 지나치지 마셔요. 촉을 세우고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판이 붙어요. 네 번째 속마음 자리에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1번 분들의 가슴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겉으로는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아주 깊고 조용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감정이 하나 있어요.
말로 꺼내기엔 너무 무겁고 그냥 묻어두기엔 자꾸 올라오는 그런 감정.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는 갈증. 혹은 지금의 관계가 진짜 내 사람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다는 갈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깊은 사람만이 깊은 감정을 품는 법이에요.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있는 밤이 유독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파트너가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인긴지 아니면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인지 조용히 저울질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이 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맑아서 바닥까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인연의 기준이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뼈대고요. 다음 장에서 살이 붙습니다. 지금까지 4장을 정리해보면 하나의 선이 보여요. 1번 분들은 직관이 뛰어난 분들이고 그 직관 덕분에 위험한 인연은 이미 걸러져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신령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진짜 인연을 향한 갈망이 맑게 차오르고 있어요. 쇠가 뜨겁게 달궈지는 단계를 지나 이제 두드릴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다음 4장에서는 그 준비가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 흐름자리에 앉은 카드가 오늘 이 판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이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5번째, 가까운 미래 흐름자리에 인연동자가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오늘 1번 분들 판의 주인공 카드예요. 청실, 홍실을 들고 뛰어다니는 큐피드 동자가 여러분 쪽으로 이미 걸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인연이 문을 두드릴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약한 암시가 아닙니다. 카드가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라고 울지 마라. 내가 귀인 데려왔다. 이 한마디가 그대로 박혀있는 자리입니다. 아직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2-3달 사이에 만남의 자리가 열리는 흐름이에요. 소개팅 제안이 들어오거나 오래 발길 끊었던 모임에 다시 나가게 되거나 예전에 알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오는 식으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이미 인연이 곁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전환점이 옵니다.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가거나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로 읽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번째 해결 행동 자리에 방울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짚어주는 자리입니다. 방울은 소리를 내서 신호를 보내는 도구예요. 딸랑딸랑 울려야 저쪽에서 알아채고 고개를 돌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1번 분들, 자존심 세우지 마셔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 묻고 먼저 한 걸음 움직이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고 지인들에게 내가 누구 좀 만나고 싶다고 입 밖으로 꺼내셔야 해요. 말을 안 하면 주변에서도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그동안 참고 있던 말,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배우자에게 꺼내놓으셔야 해요. 고마웠다는 말, 서운했다는 말, 앞으로 이렇게 살자는 말. 방울은 울려야 방울이에요. 직장에 매여 시간이 빠듯한 분들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1시간이라도 사람을 만나러 움직이시고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은 그 시간을 인연이 있을 만한 자리에 쓰셔야 합니다. 더 깊은 자리가 남아 있어요. 7번째 생활 정성 자리에 촛불이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돈 들이지 않고 일상에서 쌓을 수 있는 정성을 알려주는 자리예요. 촛불은 제 몸을 녹여서 어둠을 밝히는 물건입니다.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이에요.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성은 바로 이 작은 불을 매일 지키는 겁니다. 하루에 딱 3분 조용히 앉아서 내가 만나고 싶은 인연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결을 그리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어떤 모습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시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장면을 한 장면만 그려보세요. 잠들기 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하면 기운이 쌓여요. 직장인분들은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하시면 좋습니다. 분홍색 작은 초 하나를 방 한 구석에 두시고 특별히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 잠깐 켜두셨다가 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촛불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도는지 넘어가 볼게요. 8번째 결실 방향 자리에 방울꾼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최종적으로 1번 분들이 맺게 될 인연의 모양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방울꾼은 신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를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줄을 잡고 서로의 신호에 반응하는 관계. 한쪽이 당기면 다른 쪽이 딸랑, 그쪽이 당기면 이쪽이 딸랑. 말이 필요 없이 서로 통하는 관계예요. 1번 분들이 맺을 운명의 짝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아서 같은 줄 위에 서 있게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지인의 소개, 오래된 인연의 재연결, 혹은 업무상 자주 마주치던 사람과의 관계 변화 같은 형태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 방울꾼처럼 서로 당기고 응답하는 단단한 관계로 다시 묶이는 시기가 옵니다. 끊어질 듯 했던 연결이 오히려 더 질기게 회복되는 흐름이에요. 가만히 보니 후반 4장이 하나의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큐피드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먼저 소리를 내서 신호를 보내야 하며 매일 작은 정성으로 그 인연의 자리를 데워놓으면 결국 같은 줄을 잡고 흔드는 사람이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쇠를 담금질하듯 지금까지의 준비가 다음 몇 달 안에 단단한 형태로 벼려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분들일수록 이번 인연은 가볍지 않을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오래갈 인연이 붙습니다. 1번 분들의 수호신령은 인연 동자님입니다. 직관이 예민한 여러분의 성향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만남의 기운, 그리고 마지막에 맺어지는 연결의 결실까지 전부 인연동자의 손길 안에 있어요. 청실, 홍실을 들고 여러분 주변을 뛰어다니며 짝을 찾고 있는 동자님이 이미 올 사람을 점찍어 두셨습니다. 분홍색 소품을 가까이에 두시는 게 이 동자님의 기운과 가장 잘 맞아요. 분홍은 인연과 따뜻한 감성을 끌어당기는 색입니다. 집안에 분홍색 꽃 한 송이, 분홍색 작은 천, 분홍색 양말 한 켤레 같은 소소한 아이템 하나만 두셔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미 그 사람은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이 뽑으신 번호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몇 달 뒤에 그 댓글을 다시 찾아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채널의 가장 큰 재미예요. 이제 2번 분들 차례로 넘어갑니다. 2번 분들 바로 볼게요. 카드를 펴니까 물이 올라오는 자리가 보여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르는 물기. 눈물이 한번 크게 지나간 자리에 다시 맑은 물이 고이고 있는 기운이에요. 이번 분들은 인연 문제로 이미 깊이 알아본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한번 크게 무너져 본 사람만이 이 번호에 손이 가요.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형 자리에 바리공주가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살리러 저승까지 다녀온 신령이에요. 이번 분들은 바리공주 같은 성향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누가 먼저 버리면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쪽이에요. 남의 아픔을 보면 내 일처럼 아프고 남이 지쳐 있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분들입니다.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깊고 단단한 힘이에요. 대신 이 성향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모자란 관계 안에 서 있어 보셨거나
내가 희생하면 상대가 알아줄 거라는 믿음으로 버텨본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리공주는 버림받은 끝에 결국 생명수를 얻어온 신령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결을 타고났습니다. 더 깊은 자리가 남아 있어요. 두 번째 과거 자리에 지장보살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과거에 묶여있던 아주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자리예요. 이번 분들은 지난 인연에서 단순한 이별 이상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상대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한동안 지옥 같았던 시간이 있으셨어요. 혹은 지금도 완전히 놓지 못한 과거의 한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박혀있는 기억이 있어요.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 이전의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나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풀리지 않은 묵은 감정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깊이 못 들어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카드가 여기 앉은 이유는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도 끝이 보인다는 게 바로 이 카드의 말이에요. 한 번 더 꺾이는 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기운 자리에 회원 동자가 떴어요. 이 카드는 엉킨 매듭을 풀어주는 동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번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래 응어리져 있던 감정이 천천히 풀리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덜 나거나 전에는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이 이제는 조금 덜 아프거나 예전엔 용서 못할 것 같던 사람이 이상하게 덤덤해지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회원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잠시 내려앉는 타이밍이 오고 프리랜서나 쉬고 계신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이유 없이 눈물이 한번 쏟아지고 나서 오히려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막혀있던 하수구가 뚫리듯 묵은 감정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판이 붙어요. 네 번째 속마음 자리에 다듬이돌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여성의 인내와 고생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이번 분들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계시지만 안에서는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시간을 오래 보내셨어요. 혼자 감정을 다듬고 혼자 상처를 펴고 혼자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텨온 분들입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는 거의 안 들려요. 가족도 모르고 친한 친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만 아는 고요한 두드림이에요. 아직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가슴 밑바닥에 있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서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용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듬이돌 위에서 오래 두드려진 천일수록 결이 곱고 단단해지듯 이번 분들의 마음도 지금 가장 단단한 결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가 뼈대고요. 다음 장에서 살이 붙습니다. 네 장을 정리해보면 하나의 길이 보여요. 이번 분들은 남을 살리는 성향을 타고났고 그 성향 때문에 과거에 깊은 짐을 떠안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묵은 짐이 천천히 풀리고 있고 속에서는 조용히 단단한 결이 쌓이고 있어요.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제 밑에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씨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운명의 짝이 어떤 결로 다가오는지는 다음 4장에 담겨 있어요. 특히 후반 첫 번째 카드가 이번 판의 가장 따뜻한 한 장이에요. 이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5번째 가까운 미래 흐름 자리에 해수관음이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오늘 이번 분들 판에서 가장 따뜻한 한 장이에요. 바다 위에 떠서 중생의 고통을 굽어 살피는 자비의 어머니. 이 신령이 여러분 앞길에 서 계신다는 건 스스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느꼈던 자리에서 뜻밖의 구원의 손길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카드가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을 내려놓으면 귀인이 돕는다. 이번 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만나게 될 인연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픈 자리를 조건 없이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조건이나 스펙으로 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이 있는 만남입니다.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뜻밖의 자리에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한동안 소식 없던 인연이 완전히 다른 결로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깊은 대화가 열리거나 서로의 숨겨둔 감정이 드러나면서 관계가 다시 깊어지는 시기로 읽힙니다. 이 카드는 재회의 기운도 아주 강해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뉘우치고 돌아오거나 내가 먼저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번째 해결, 행동 자리에 해원굿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이번 분들이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자리입니다. 해원굿은 묵은 원한을 풀어주는 의식이에요. 새 인연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인연에 대한 원망,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이걸 안고 있는 한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오래가기 어려워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박힌 그 돌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 못했던 말, 원망했던 말을 전부 적으세요. 편지를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다 적으신 다음에 조용히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시는 겁니다. 이걸 한 번만 해보세요. 가슴이 달라집니다. 직장인분들은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을 내서 하시고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들은 해질 무렵 조용한 시간에 하시면 기운이 더 잘 받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해수 관음의 손길이 훨씬 선명하게 내려옵니다. 더 깊은 자리가 남아있어요. 7번째, 생활정성 자리에 향이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신령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예요.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일상 정성은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입니다. 강요하거나 떼쓰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스며들어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이에요.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하세요. 집안에 고여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들이는 겁니다. 공기가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여유가 되시면 은은한 향이 나는 인센스나 아로마 하나를 준비하셔서 하루에 한 번 조용히 피워보세요. 냄새가 강한 게 아니라 은은한 걸로 고르셔야 해요. 그 향기가 올라오는 동안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땠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부르기엔 거창하고 그냥 내 마음 앞에 잠시 앉아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누적되면 여러분의 기운이 맑아지고 맑은 기운에는 맑은 인연이 붙습니다. 탁한 기운 위에는 탁한 사람이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흐름이 어디로 도는지 넘어가 볼게요. 8번째, 결실 방향 자리에 화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제 밑에 살아있는 불씨를 가리키는 자리예요. 이번 분들이 맺게 될 인연의 최종 모양이 바로 이 화로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을 나게 해주는 따뜻한 온기. 꺼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 살아있던 불씨. 이게 이번 분들의 운명의 짝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어있던 감정이 스르르 녹는 사람. 오래 끌어안을수록 그 온기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 몇 번의 잘못된 만남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화로에 불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다시 타오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 화로의 온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순간들이 다시 보이는 시기가 와요. 옛 정이 살아나고 식은 줄 알았던 마음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가만히 보니 후반 내장이 하나의 흐름을 그리고 있어요. 자비의 손길이 이미 여러분 쪽으로 내려와 있고 그 손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원망을 풀어야 하며 일상에서는 맑은 공기와 맑은 시간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결국 제 밑에서 살아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오래가는 따뜻한 관계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요. 이번 분들의 인연은 빠르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제대로 붙으면 오래갑니다. 진호기굿이 지독한 과거를 완전히 끝내주는 해방카드가 되듯 여러분이 겪어온 그 무거운 시간이 오히려 진짜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이번 분들의 수호신령은 해수관음님입니다. 버림받은 상처를 품어주는 바리공주의 성형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해수관음의 자비, 그리고 결국 살아나는 화로의 온기까지 전부 관음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이 신령은 물의 기운이고 용서의 기운이며 가장 깊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원의 기운입니다. 보라색 소품을 가까이에 두시는 게 이 신령의 기운과 가장 잘 맞아요. 보라는 깊은 직관과 영적 치유의 색입니다. 집안에 보라색 작은 천, 보라색 양초, 보라색 꽃 한 송이 같은 소소한 아이템 하나만 두셔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은 자리에 진짜 인연이 앉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이 뽑으신 번호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몇 달 뒤에 그 댓글을 다시 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채널의 가장 큰 재미예요. 이제 3번 분들 차례로 넘어갑니다. 3번 분들 넘어갑니다. 카드를 딱 펴니까 꽃이 피는 자리가 보여요. 한동안 안으로만 접혀있던 기운이 이제 바깥으로 열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3번 분들은 매력이 안에 고여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본인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 꽃이 밖으로 피어나려는 타이밍이에요.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형 자리에 선녀가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선녀, 매력과 감성의 신령이에요. 3번 분들은 선녀의 결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3번 분들이 하면 다르게 들리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눈에 들어오는 결이 다른 분들입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예민하거나 글이나 그림, 음악, 옷 같은 걸로 자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매력이 한동안 접혀 있었을 수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상처받은 이유로, 혹은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꾸미는 걸 놓고 사신 시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선녀의 결은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꺼내서 펼치기만 하면 그대로 살아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원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과거 자리에 조왕신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부엌과 생계, 여성의 일상을 지키는 신령입니다. 3번 분들이 지나온 시간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는 것보다 생활을 먼저 챙겨온 분들입니다. 집안일, 가족 돌봄, 일, 경제적 책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먼저 감당하느라 정작 본인의 매력은 뒷전이었던 시간이 길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후에 나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혼자이신 분들도 일과 가족에 치여서 나를 위해 예쁜 옷 한 벌 고르는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졌던 기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에요. 조왕씨는 생계를 지켜주는 신령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버텨낸 덕분에 지금의 기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반 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왔어요. 한 번 더 꺾이는 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기운 자리에 부채춤천이 떴어요. 이 카드는 한바탕 출판을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펄럭이는 긴 천이 손목 한 번 젖히면 파도가 되고 다시 젖히면 구름이 되는 변화무쌍한 에너지예요. 지금 3번 분들 주변에 이런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싶다. 지금까지의 나 말고 다른 결의 나를 꺼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고 계실 거예요. 이게 괜한 바람이 아니에요. 기운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헤어스타일을 바꿔볼까? 옷 스타일을 다르게 해볼까? 운동을 시작해볼까? 새로운 자리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그게 이 카드의 신호예요. 직장에 매여 시간이 빠듯한 분들도 점심시간에 새 립스틱 하나 고르는 것부터, 프리랜서나 비교적 시간 여유 있는 분들은 오래 안 입던 원피스 하나 꺼내 입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기운은 가만히 두면 지나가요. 잡아서 쓰셔야 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판이 붙어요. 네 번째 속마음 자리에 풍경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처마 끝에 매달린 바람종, 변화의 신호를 알리는 자리예요. 3번 분들 속마음이 지금 이 풍경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이 자리에서 이대로 괜찮나,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소리가 속에서 울려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계시지만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듣고 계신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풍경이 울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요즘 이 상태로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다는 확신이 조용히 드셨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느낌, 혹은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허전함을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불안이 아니라 신호예요. 몸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걸 가장 먼저 아는 법입니다. 여기까지가 뼈대고요. 다음 장에서 살이 붙습니다. 네 장을 정리해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여요. 3번 분들은 매력과 감성을 타고난 선녀의 결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은 생계와 현실에 치여 그 결을 뒷전으로 두고 사셨습니다. 지금 주변 기운이 변화의 판을 펼쳐주고 있고 속에서도 풍경 소리가 분명하게 울리고 있어요. 쇠로 치면 이제 다시 달굴 때가 된 겁니다. 꽃으로 치면 이제 봉오리가 열리려는 순간이에요. 이 기운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는지는 다음 4장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후반 첫 번째 카드가 뜻밖의 선물 같은 한 장이에요. 이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5번째, 가까운 미래 흐름 자리에 제동자가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오늘 3번 분들 판에서 가장 신나는 한 장이에요. 돈주머니를 차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 신령. 이 동자가 여러분 앞길에 나타났다는 건 뜻밖의 선물 같은 기운이 곧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번호에서 제동자가 인연 자리에 떴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하는 관계,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관계, 선물 같은 인연이 가까운 미래에 들어옵니다.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기분 좋은 만남이 시작될 수 있어요. 친구 따라 나간 자리, 우연히 들른 카페, 취미 모임 같은 가벼운 자리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만남부터 무겁지 않고 이상하게 편안하고 웃음이 많이 나는 사람이지 않고 이상하게 편안하고 웃음이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잊고 있던 즐거움이 다시 돌아옵니다. 연애 초반에 있었던 그 가벼운 설렘, 같이 웃던 순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예요. 뜻밖의 선물을 주고받거나 오래 미뤄둔 데이트가 잡히거나 예전엔 당연하게 지나쳤던 소소한 순간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번째 해결 행동 자리에 괭가리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판을 여는 시작의 신호, 소리를 내서 주변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3번 분들이 지금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판을 먼저 여셔야 합니다. 괭가리는 일단 치면 사방이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세요. 아직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평소 안 가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시는 게 중요해요. 친구가 불러도 귀찮다고 거절해온 모임, 관심은 있었지만 용기가 안 나서 미뤄두던 원데이 클래스, 새로 열린 동호회, 어디든 좋아요.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몸을 두셔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에 오래 잠들어 있던 이벤트를 먼저 깨우세요.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먼저 말하기.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놓고 같이 먹자고 부르기. 평소 안 하던 짧은 여행 제안하기. 이런 작은 소리가 괭과리예요. 한번 치면 관계가 움직입니다. 직장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은 주말 하루를 딱 잡아서
그 시간에 뭘 할지 먼저 제안하시고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은 평일에도 짧은 일정을 만들어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더 깊은 자리가 남아 있어요. 7번째, 생활 정성 자리에 맑은 물그릇이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정화와 투명함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3번 분들에게 필요한 일상 정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맑은 물 한 잔을 떠서 창가나 식탁 위, 햇빛이 드는 자리에 잠깐 놓아두세요. 그 물을 꼭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이 물이 하루 동안 여러분의 기운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저녁에는 그 물을 화분에 주거나 밖에 버리시고 다음날 아침에 새 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번 분들은 선녀의 결을 가진 분들이라 기운이 탁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본인의 매력까지 가라앉아요. 맑은 물그릇이 집안의 탁한 기운을 잡아줍니다. 덤으로 아침 세수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해보세요. 화려한 화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거울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오늘도 수고한다 한마디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본인이 먼저 느끼세요.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달라진 사람한테 붙어요. 이 흐름이 어디로 도는지 넘어가 볼게요. 8번째 결실 방향 자리에 비단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귀하고 품격 있는 기회를 상징하는 자리예요. 3번 분들이 맺게 될 인연의 최종 모양이 바로 이 비단입니다. 싸구려 옷감이 아니라 때깔 곱고 윤기 흐르는 귀한 천. 여러분의 운명의 짝은 여러분을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결이 묻어나는 사람. 거친 말로 상처 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이번 인연에서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게 되실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급이 다른 게 아니라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을 만들어줬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시기가 와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비단은 아무나 못 걸쳐요. 여러분은 비단 걸칠 팔자를 타고난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 후반 4장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인연이 이미 여러분 쪽으로 오고 있고 그걸 받기 위해서는 먼저 판을 열어야 하며 매일 맑은 기운을 쌓아두면 결국 귀한 결의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3번 분들의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꽃이 피었으니 나비가 날아든다는 말이 딱 이 자리에 어울려요. 그동안 꾸미는 걸 포기하고 살았던 시간이 길수록 다시 꺼냈을 때의 효과가 더 큽니다. 오래 덮어둔 비단일수록 꺼냈을 때 더 빛나요. 3번 분들의 수호 신령은 선녀님입니다. 선녀의 매력을 타고난 성향에 지금 펼쳐지는 부채춤의 변화무쌍한 기운, 그리고 결국 귀하게 대접받는 비단의 결실까지 전부 선녀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이 신령은 아름다움의 기운이고 즐거움의 기운이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기운입니다. 주황색 소품을 가까이에 두시는 게 이 신령의 기운과 가장 잘 맞아요. 주황은 활력과 새로운 시작, 사람을 끌어당기는 따뜻한 색입니다. 집안에 주황색 작은 쿠션, 주황색 꽃, 주황색 머그컵 같은 소소한 아이템 하나만 두셔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꽃이 피었으니 이제 나비가 찾아올 차례예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이 뽑으신 번호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몇 달 뒤에 그 댓글을 다시 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채널의 가장 큰 재미예요. 이제 마지막 4번 분들 차례로 넘어갑니다. 4번 분들 들어갑니다. 카드를 딱 펴니까 묵직한 결이 올라옵니다.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자리가 아니에요. 판 자체가 무겁고 깊습니다. 오래 공들인 끝에 맺어지는 인연, 시간이 쌓여서 완성되는 관계가 여기 모여 있어요.
4번 분들은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속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형 자리에 칠성님이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수명과 복록, 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령이에요. 4번 분들은 칠성줄을 타고난 분들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인연운에서 칠성님이 성향에 앉는 건 남들보다 늦게 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조급하게 풀리는 운이 아니라 공들여야 풀리는 운입니다. 남들이 20대에 만나서 30대에 결혼하는 그 평범한 길을 못 가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돌아간 길이 멀어서 지치셨을 겁니다. 근데 칠성줄이 강한 사람은 늦게 풀린 만큼 한번 풀리면 크고 오래 갑니다. 대신 하나 드립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 이게 여러분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정성, 기도, 기다림이 전부 이 인연 자리에 저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꺼냈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과거 자리에 산신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태산 같은 뿌리와 조상의 기운을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4번 분들이 지나온 시간이 이 산신의 자리예요. 가볍게 살아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집안의 무게, 가족의 기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흐름을 어깨에 지고 살아오셨어요. 결혼을 늦추게 된 이유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먼저 챙겨야 했거나 부모님 건강 때문에 내 인연을 뒤로 미뤘거나 내가 장남 혹은 장녀 역할을 해야 해서 나를 챙길 여유가 없었던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양가 집안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게 많았거나 시댁 혹은 처가와의 관계에서 오래 버텨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무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산신은 뿌리를 깊게 만들어주는 신령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뿌리 덕분입니다. 한 번 더 꺾이는 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기운 자리에 매듭이 떴어요. 이 카드는 얽힘과 약속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4번 분들 주변에 매듭 지어지는 기운이 강하게 돌고 있어요. 뭔가 정리되고 있고 동시에 묶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던 문제가 한 번에 매듭 지어지는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오래 끌어온 감정 정리가 이 시기에 깔끔하게 끝나거나 반대로 그동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누군가와의 관계가 갑자기 진지한 매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래 미뤄두었던 중요한 대화가 이 시기에 매듭 지어집니다. 집 문제, 아이 문제, 가족 문제, 혹은 서로에 대한 감정 문제, 오래 묶여있던 게 정리되는 기운이에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적인 매듭이 먼저 지어지면서 인연 쪽 여유가 생기고 일이 불안정한 분들은 반대로 인연 쪽 매듭이 먼저 풀리면서 일도 같이 정리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판이 붙어요. 네 번째 속마음 자리에 오색 실타래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얽히고 설킨 인연줄을 가리키는 자리예요. 4번 분들 속마음이 지금 이 오색 실타래처럼 복잡합니다. 간단한 감정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한 감정, 과거의 누군가에 대한 미련,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관계,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뒤엉켜 있어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살고 계시지만 속에서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본인도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깊이 살아온 사람만이 이런 실타래를 가집니다. 가볍게 산 사람은 엉킬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그만큼 각 관계마다 남은 감정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예요. 억지로 한 번에 끊으려고 하면 다 풀어지고 천천히 풀어가면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잘라낼 때가 아니라 풀어갈 때예요. 여기까지가 뼈대고요. 다음 장에서 살이 붙습니다. 내장을 정리해보면 이 판에 결이 보여요. 4번 분들은 칠성줄을 타고 늦게 풀리는 운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 뿌리 깊은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매듭이 지어지는 시기가 왔고
속에서는 오색 실타래처럼 복잡한 감정이 정리되고 있어요. 쇠로 치면 오래 달궈진 쇳덩어리가 이제 모양을 잡을 때가 된 겁니다. 이 정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인연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다음 4장에 담겨 있어요. 특히 마지막 결실 자리에 앉은 카드가 오늘 영상 전체에서 가장 묵직한 한 장이에요. 이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5번째, 가까운 미래 흐름, 자리에 맞이굿이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것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의식이에요. 4번 분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들어오는 기운은 바로 이 맞이굿의 기운입니다. 새 옷 갈아입고 기다려라. 귀인이 오고 복이 오고 새 시절이 오는데 멍하니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 카드가 여기 앉은 이유가 딱 이거예요. 뭔가가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새 인연이 문 앞에 당도하는 시기가 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인연 쪽이 갑자기 분주해져요.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오거나 소개 자리가 연달아 잡히거나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 문전박대하시면 안 돼요. 낯설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일단 받아보셔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관계 안에 새 바람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새 식구가 생기거나 새 집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삶의 단계로 함께 넘어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양가 어른들과의 관계도 이 시기에 한 단계 새롭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번째, 해결 행동 자리에 도장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계약과 확정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4번 분들이 지금 꼭 해야 할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찍을 건 찍으셔야 해요. 4번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신중함이에요. 오래 고민하고 여러 번 돌려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는 장점인데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칠성줄 타고난 분들이 한 번 더 미루면 또 몇 년이 흘러요. 아직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 혹은 최근에 마음이 가는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다 아니다를 속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정했으면 행동으로 도장을 찍으세요. 고백하거나 관계를 진지하게 만들거나 혹은 미련 없이 정리하거나 중간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들어올 인연도 돌아갑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동안 미뤄둔 중요한 결정을 이 시기에 내리셔야 해요. 집 문제든 아이 문제든 서로의 앞날에 대한 중요한 합의든 말로만 하지 말고 종이에 적거나 날짜를 잡거나 실질적인 형태로 확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장은 찍어야 도장이에요. 더 깊은 자리가 남아있어요. 7번째, 생활 정성 자리에 쌀그릇이 앉았습니다. 이 카드는 포효의 기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성이에요. 4번 분들에게 필요한 일상 정성은 집안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부엌에 작은 쌀그릇 하나를 마련하세요. 밥해 먹는 쌀통 말고 따로 작은 그릇 하나예요. 거기에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담아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른 쌀 한 줌을 그대로 담아서 부엌 한 구석이나 식탁 위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쌀을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 원래 있던 쌀은 밥 지을 때 같이 쓰시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운이 다릅니다. 쌀그릇은 집안의 풍요와 안정을 붙잡아주는 자리예요. 4번 분들은 묵직한 인연을 맺는 분들이라 그 인연이 앉을 자리가 단단해야 해요. 집이 흔들리면 인연도 흔들립니다. 부엌이 맑고 밝으면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덤으로 매일 저녁 설거지를 끝낸 후에 싱크대 주변을 마른 행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는 습관은 들여보세요. 이게 쌓이면 집 기운이 달라지고 집 기운이 달라지면 들어오는 인연의 결도 달라집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도는지 넘어가 볼게요. 8번째, 결실 방향 자리에 비단함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오늘 영상 전체에서 가장 묵직한 한 장이에요. 결혼 예물을 담거나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상자, 최고의 결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완성의 카드입니다. 4번 분들이 맺게 될 인연의 최종 모양이 바로 이 비단함이에요. 가벼운 연애도 아니고 스쳐가는 썸도 아닙니다. 평생 가져갈 귀한 인연,
함이 오가고 예물이 오가는 무게 있는 관계예요. 아직 혼자이신 분들은 이번에 만나는 인연이 그동안 만났던 누구와도 다른 결이 될 겁니다. 칠성님이 오래 준비해둔 진짜 짝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미래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주변에서도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가는 흐름이 열려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비단함처럼 귀한 단계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서로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거나 함께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거나 아이나 가정에 귀한 경사가 생기는 시기로 읽혀요. 비단함은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귀한 상자예요. 애지중지, 아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복이 쌓입니다. 가만히 보니 후반 4장이 하나의 완성을 그리고 있어요. 새 시절이 문 앞에 와 있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서 확정을 찍으면 매일 쌓아둔 쌀그릇의 정성 위에서 결국 비단함에 담기는 귀한 인연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 분들의 인연은 늦지만 크고 무겁지만 오래갑니다. 가볍게 스쳐가는 관계에 마음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생 가는 한 사람을 위해 이만큼의 시간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에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먼 길이 다 이 비단함 하나로 모입니다. 4번 분들의 수호신령은 칠성님입니다. 늦게 풀리는 운명의 성향부터 지금 지어지는 매듭, 그리고 비단함으로 완성되는 결실까지 전부 칠성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이 신령은 수명의 신령이고 복록의 신령이며 때를 기다리게 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시는 신령입니다. 금색 소품을 가까이에 두시는 게 이 신령의 기운과 가장 잘 맞아요. 금색은 풍요와 결실, 완성의 색입니다. 집안에 금색 작은 액자, 금색 장식품, 금색 작은 보자기 한 장 같은 소소한 아이템 하나만 두셔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이 뽑으신 번호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몇 달 뒤에 그 댓글을 다시 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4분 모두 오늘 신령님의 기운이 여러분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빕니다.